3학년 오주형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를 굉장히 좋아하고 뉴미디어라는 그런 매체를 좋아해서 누구보다 많이 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단순 오락이 아닌 비판적 입장으로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도 대중매체를 보면 아직도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문화 시간에 대중문화와 매체에 대해 배운 후 스마텔에서 이것에 대해 강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대중매체를 보는 비판적 시각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대중매체에 대해 알아보기, 대중매체의 무엇이 문제일까, 사회적 이슈가 된 대중매체 속 문제점, 대중매체 속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간단한 퀴즈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단 대중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PPT, 이 템플릿, 이게 뭐 같으세요? 스카이캐슬을 접할 수 있는 거는 T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TV를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중매체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정보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뉴미디어도 대중매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나 잡지, 라디오, TV, 그리고 이런 핸드폰까지 대중매체를 보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특징은 일단 기존의 대중매체 그리고 뉴미디어의 대중매체에 대해 발표할 건데, 기존의 대중매체는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대중매체는 일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일방향 의사소통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그 다음에 대중들은 정보를 무비판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미디어라는 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중이 정보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정보가 잘못됐다 이러면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전달하고 수용할 수 있고,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중매체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 상업적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다시피 방송에서는 PPL이라는 것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과도한 간접 광고는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PPL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방송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고, 작품이 만약에 흥행하지 않는다면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정적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매체에서 선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방송 속에서 노래, 아니면 브라운관 속에서 영화, 그리고 심지어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선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문화가 아닌 왜곡된 성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방성과 획일성입니다. 대중매체 속 유명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의 행동이나 상품은 대중매체를 접하는 사람에게 따라하게끔 하고 싶은 욕구를 들게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을 따라하는 모방 자살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그 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나서 이 연예인을 따라서 모방 자살을 해서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 환자 수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최진실 씨와 이은주 씨의 자살 이후에 자신들도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모방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매체 속 연예인을 한두 명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문화의 획일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모방성과 획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접하는 사람이 잘 고려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된 대중매체 속 문제점을 동영상 2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가에서는 과도한 간접 광고, PPL이 늘 논란이죠. 하지만 요즘 가요계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뮤직비디오 속 알게 모르게 광고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큰 인기를 누린 소년시대의 라이언하트 뮤직비디오. 가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피자를 맛있게 나눠 먹습니다. 이어 한 피자 브랜드의 로고가 화면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뮤직비디오 속 일종의 간접 광고,
PPL입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속 피자 업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 중. 전 세계에서 수백만,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K-팝 스타의 뮤직비디오인 만큼 톡톡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월드스타로 부상한 싸이의 경우 뮤직비디오에 노출된 주류와 편의점 브랜드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 뮤직비디오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나 심의실에 있는 방송사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정성, 폭력성, 공포 등과는 달리 PPL 여부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딱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된 TV 방송과 달리 뮤직비디오 그 자체로는 PPL 규정이 없는 셈. 뮤직비디오에 더 커진 영향력에 입각해서 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류 콘텐츠의 간판이 된 뮤직비디오. 맥락과 무관한 상표 노출이 작품성을 해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태수입니다. 포털의 인기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될 정도로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웹툰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하지만 청소년들도 즐겨보는 이 웹툰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웹툰입니다. 이른바 학교 일진들의 폭력을 미화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게 너무 많고 청소년들이 할 수 없는 이제 법으로 지금 못하고 그게 너무 불법적인 게 너무 많아서 좀 그걸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실제로 웹툰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590여 건이던 민원 건수는 지난해 2,800여 건으로 5배가량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에 이미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규제입니다. 웹툰은 창작의 자유를 고려해 한국만화가협회가 자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수천 건의 소비자 민원이 쏟아졌지만 조치가 이루어진 건 39건에 불과합니다. 웹툰을 서비스하는 포털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이 시장은 성장하되 청소년 유해성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한 해 8,800억 원. 웹툰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라도 웹툰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은 규제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규제가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 속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몇 개 써봤는데요. 일단은 일방향성인 기존 대중매체와 다르게 최근에는 양방향성인 뉴미디어의 특성을 이용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옳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매체 속 내용을 무분별하게 내보낼 수 없도록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 매체가 아닌 여러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분별해 수용해야 하고 비교하며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퀴즈를 여기서 준비 못해서 2개를 따로 준비했는데 맞추면 상품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중매체의 문제점 2가지는 무엇일까요? 김유리 학생. PPL이 너무 많고 선정성이 너무 기존의 대중매체는 문제점. 시은 학생. 무비판적, 수동적이며 맞아요. 일방향. 맞아요. 할인 하는 중에. 네, 그리고 대중매체 속 문제 해결 방안 여기 있는 걸 2가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2가지 말씀하실 분 방금 했던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중매체 속 문제 해결 방안 2가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하고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중매체는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나도 깊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도 쉽게 뿌리 뽑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승리 정주행 사건들을 보면서 대중매체, 그중에서도 뉴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신뢰하는 뉴스는 올바른 정보를 사실을 담아 전달해야 할 주 목적인데 많은 뉴스들은 단지 얼마나 더 화제를 끄느냐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들의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거나 자극적 표현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만을 집중시키는 보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뒤에 텔레비전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보도를 비판하는 시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는 이런 팻말을 들고 그 많은 뉴스들을 비판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일방향으로 전달되어서 아무런 의견이나 비판을 내지 못할 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부당한 일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대중매체의 선정성, 상업성 등뿐만 아니라 많은 좋지 않은 특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혼자만이 아닌 전 국민들이 힘을 합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만큼 그에 따른 나쁜 영향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